여러분, 슈퍼노멀이 뭘까요? 저자는요, 최상단이 아니라 약간의 상단에만 속하면 우리는 슈퍼노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수저도 상식 밖의 천재도 아닌데 평범함의 범주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슈퍼노멀이죠. 저자는요, 이 책에서 이 슈퍼노멀이 되는 프로세스를 정리했습니다. 총 5단계인데요. 1단계는 돌연변이를 발견하고, 2단계는 운과 실력을 분해하고, 그리고 3단계는요, 먼저 실력의 영역을 정복합니다. 4단계는 빈도를 극단적으로 높이고요. 5단계는 고성과를 일반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슈퍼노멀에서 더 나아가고 싶다면 세 가지의 실마리가 있어요. 첫 번째 실마리는 같이 일하는 조직의 수준을 높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실마리는요, 이질적인 요소를 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컨텐츠를 재밌게 만드는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누구도 당신을 믿지 않는다 해도 내가 당신을 믿는다. 당신은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요. 자, 그럼 이 슈퍼노멀 한번 제대로 읽어보시죠. 전 심사임당이시죠. 주원규님의 그 책, 바로 오늘은 슈퍼노멀을 읽어볼 것입니다. 슈퍼노멀은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범주에서 상단에 속한 사람들이죠. 최상단이 아니라 이 상단에 속한 사람들이 슈퍼노멀인 거예요. 그림에서 의미하는 건 최상단이 아니라 약간의 상단에만 속하면 우리는 슈퍼노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금수저도 상식 밖의 천재도 아닌데 평범함의 범주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저자 주원규님은 이들을 슈퍼노멀이라고 칭했죠. 이 책은 막연한 목표나 마인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은색으로 생겼고 슈퍼노멀이라고 적혀 있고요. 폭발적 성과를 만드는 평범한 사람들.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발간했고요. 프롤로그부터 같이 보시죠. 주원규님은요, 성장한 유튜브 아시다시피 신사임당 있잖아요. 그 채널을 판 후에 그 컴포트 존에 매몰됐다고 해요. 이 기사에 나와 있듯이 신사임당 유튜브를 DP님에게 20억에 팔았었죠. 컴포트 존에 있다 보니까 도전 의식을 못 느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스스로 위안하며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 기질이 어디 가나요? 수영을 하시면서 조금씩 예전의 성향을 되찾아서 컴포트 존이 아닌 그로스 존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저자는 수영을 못해가지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하나 단계를 세우며 해결을 했다고 해요. 작은 과제들을 해결한 거죠. 하나씩 고치다 보니까 수영 실력이 개선되는 결과를 얻었죠. 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그로스 존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지대에서 한 걸음 떼야 성장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성장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이 체계적인 훈련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수영장을 그냥 혼자 수영을 배우는 게 아니라 수영장에 가서 선생님을 통해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던 저자의 사례를 통해서 이 체계적인 훈련의 중요성은 언급하고 있죠. 지금의 저자는요, 주원규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더 성장하고 계십니다. 이 책의 목차는요, 크게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요, 앞서 나가는 프로세스를 깨우친 평범한 사람, 즉 저자를 의미합니다. 1부에서는 저자 주원규님의 진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언급된 앞서 나가는 프로세스를 깨우친 평범한 사람이 결국 본인이었던 거죠. 2부는요, 평범의 극단으로 향하는 슈퍼노멀 프로세스, 이 책의 핵심 부위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요. 여기서는 직접 본인이 했던 방법, 그리고 가르쳤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리돼서 나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나오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것만 봐도 이 책의 핵심은 다 보신 것입니다. 3부는 슈퍼노멀 그 이상을 넘보다예요. 그러니까 슈퍼노멀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조금 더 보기 위한 실마리를 총 3개로 제시합니다. 조금 더 갈 수 있는 실마리에 대해서 언급한 장이에요. 그러면 바로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앞서 나가는 프로세스를 깨우친 평범한 사람, 주원규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자 주원규님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제방송사 PD였습니다. 30대 초에 상사의 가진 괴롭힘으로 퇴사를 했죠. 구체적인 퇴사 이유는 아마 처음 아셨을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나한테까지 일이 들어왔잖아. 오버하지 좀 마. 적당히 좀 해. PD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승진 못해. 승진하려면 기자로 들어왔어야지. 말도 안 되는 이제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저자의 노력, 더 나아가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곳에서 본인이 아무런 의미 없이 발버둥 치고 있다고 느낀 거예요. 저자님은. 이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생이 더 나아질 리 없다는 패배의식 가득한 곳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 퇴사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행했고요. 그 퇴사할 당시에 가난했고 돈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었대요. 월급이 160만 원인 회사에서 그래도 나오게 된 거죠. 생각해보면 수당까지 매달 200만 원 정도를 받았지만 저자님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다고 해요. 신정동 오래된 빌라에서 반지하에서 열악하게 살았죠. 오직 저축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했다고 합니다.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저축했으면 50%라는 저축률을 기록을 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은 거죠. 자기계발이나 돈을 불리는 투자는 꿈도 못 꿨고요. 생활비가 20만 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월 100만 원씩 1년을 저축해봐야 1200만 원이라는 것을. 10년이면 1억 2천이죠. 이걸로 아파트는커녕 빌라도 사기 힘든 이 현실을 자각하게 된 거죠. 돈이 간절하게 필요해서 저자 주원규님은 이런저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저자 주원규님이 처음부터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 시도는요, 렌털 스튜디오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유튜브나 인터뷰에서 얘기한 사례가 많아가지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은 결과적으로 4천만 원을 손해봤다고 해요. 방송사 PD를 하면서 각종 익혔던 스튜디오에 대한 지식을 믿고 호기롭게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동업자와 총 8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4천 이렇게 된 거죠. 홍대 대흥역 작은 건물에서 월세 400만 원을 내며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저자는 5년간 직장 생활로 모은 전 재산 4천을 다 투자한 것이죠. 근데 이제 사업이 조금 안 되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업자는 본인이 투자한 4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주원규님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같이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 동업자가 아주 영악하게 머리를 썼죠. 같이 사업을 했지만 본인의 아내 명의로 사업을 시작했던 동업자는요, 미리 법무사를 통해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되도록 공증을 받아두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주원규님은 채무이행 합의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대출을 받아서 4천만 원을 동업자에게 돌려주죠. 정말 별로인 사람들이 저자 주원규님의 주위를 감싸고 있었네요. 이렇게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저자 주원규님도 그때 당시에는 좀 건강하지 않으셨나 봐요.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셨어요. 한편으로는 절박한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스튜디오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건물도 낡았고 인테리어가 독보적인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마케팅도 형편없다고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줄 전문가를 백방으로 찾아 헤맸지만 아무도 저자를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했던 거죠. 전문가들은 뭐 아무것도 없는 저자를 만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다행스럽게 그 즈음 회사 동료로부터요, 마케팅 담당자를 소개받았다고 해요. 여러 달에 걸쳐서 수십 번 조른 후에 만납이 성사되었죠. 대화 중에 하나였어요. 키워드 광고를 하신다고 키워드 몇 개 정도 넣으시는데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자 주원규님이 저 많이 해요. 10개도 넘어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걸 들은 그 마케팅 담당자는 어이없이 웃으면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10개요? 많이 넣는 곳은 10,000개도 합니다. 저자는 이때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다른 사람들이 10,000개를 하면 나는 10만 개를 해야겠다고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데요. 키워드를 각종 단어로 조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뭐 디아블로 아이템처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글에 어떤 형용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부가 효과가 있고 뭐 수치는 어떻고 이런데 결과적으로 뭐 도검에다가 잔혹한 빠름에
도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단어가. 이거마다 능력이 다른 거고요. 저자는 이렇게 단어를 조합하기 위해 첫 번째는 스튜디오 위치, 두 번째는 스튜디오 속성, 그리고 공간에 대한 단어를 나열한 다음에요. 이거를 각각 50개씩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50개씩 3개가 만들어지니까 총 12만 5천 개네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알파적으로 더 만들어가지고 총 30만 개의 키워드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필사적으로 매달린 거죠. 이 스튜디오를 살리려면 최소 월 1,000만 원을 벌어야겠다는 계산을 해요.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10팀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매출이었죠. 그래서 저자는 24시간 운영을 시작합니다. 필요한 돈의 크기를 인식한 후에 이 돈을 벌기 위해 내게 필요한 정확한 수치를 파악했던 거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 구조로 전환했던 거예요. 다행히 키워드 광고 효과는 좋았다고 해요. 여기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스마트 스토어에도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상품 판매에서 이 키워드 광고를 돌렸고, 인테리어 쇼핑몰도 오프라인 매장도 하면서 키워드 광고를 돌렸죠. 다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광고를 하면서 그게 이제 알고리즘을 타고 사람들의 입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때요, 그 유명한 신사임당 유튜브 채널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킵고잉이라는 책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기회를 잡은 동시에 바로 여러 개를 시작하신 거죠. 물 들어온 김에 노저으신 거예요. 주원규님은요, 이 정규 분포표에서 슈퍼노멀이 위치한 영역, 이 영역은요, 엄청난 재능이 필요하거나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천재를 속한 이 영역이 절대 불가능하고 어려운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강제로 성장시키기 위한 5단계, 일명 슈퍼노멀 프로세스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 책의 핵심입니다. 2부에서는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총 5단계로 나뉘고 있어요. 1단계는 돌연변이를 발견한다. 2단계는 운과 실력을 분해한다. 3단계는 먼저 실력의 영역을 정복한다. 4단계는 빈도를 극단적으로 높인다. 5단계는 고성과를 일반화한다. 한 단계씩 공유 드릴게요. 먼저 슈퍼노멀 프로세스의 1단계 돌연변이를 발견한다입니다.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저자는 말합니다. 핑계에서 돌연변이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어느 날 스튜디오 직원이 주원규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스튜디오는 너무 좁아서 그렇게 스케일이 큰 잡지 촬영은 유지하기 어려워요. 이 말을 들은 저자님은 밤새 좁은 스튜디오에서 찍은 잡지 화보를 찾았죠. 마침내 원하는 잡지 화보를 찾아냈고요. 스튜디오 홍보 페이지에 샘플 사진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얼마 뒤 바자라는 유명 잡지에서 촬영하기 위해 찾아왔죠.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저자는요,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핑계에서 성공의 힌트가 숨어 있음을 알게 되었죠. 인생의 변화는 생각의 회로를 바꾸는 데서 시작된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본능적으로 튀어난 핑계는 당신에게 엄청난 힌트를 줄 것이라고요. 슈퍼노멀이 되기 위한 힌트죠. 슈퍼노멀의 1단계 법칙은 돌연변이를 발견한다입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일구어낸 뜻밖의 압도적인 성과를 찾아보는 것이죠. 그 다음 핑계를 대는 나의 상황에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디어가 없어서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요, 엄청난 아이디어 상품이 아닌데도 잘 팔리는 상품들의 특징을 찾아보는 거예요. 구독자가 너무 늘지 않아서 더 이상 유튜브가 하고 싶지 않다면요, 구독자가 적은 채널임에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들의 특징을 찾아보는 거고요. 1,000만 원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못한다고 생각한다면요, 적은 자본으로 시작했음에도 높은 성과를 올린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보는 거죠. 결국 정리하면요, 돌연변이를 만드는 요소를 발견해낸 다음에요, 돌연변이를 반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100%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돌연변이의 특징들을 찾아낸 다음에 계속 반복하면서 실행하는 거죠. 터질 때까지요. 이 반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본인과 최대한 비슷한 상황에 명확하게 커가는 채널을 찾은 후에 아래와 같이
모든 요소를 분할해서 하나씩 분석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스타 채널이 나오는데 인스타 계정을 보게 되면 뭐 아이디부터 게시물의 개수, 팔로워, 팔로잉 수, 뭐 이런 텍스트, 뭐 스레드 링크, 뭐 이런 설명, 그리고 뭐 이런 인스타에는 링크 단 거, 그리고 뭐 어떤 버튼을 활성해 놨는지, 그리고 스토리는 어떤 게 올라왔는지, 그리고 게시물의 특징은 어떻게 올리는지를 하나하나 다 분석하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과 비슷한 분석을 위한 채널을 찾는 게 어려우니까 정말 이것저것 봐야 한다고 해요. 진짜 어렵겠죠? 결국 돌연변이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흐름 1. 돌연변이를 찾아라. 흐름 2. 무엇을 모방할 것인가. 흐름 3. 어떻게 다르게 만들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성공하는 돌연변이의 조건은요. 성공 돌연변이죠. 1번 나와 비슷한 조건에서 2번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정도의 요소를 투입하면서 3번 뜻밖의 거둔 압도적인 성과인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돌연변이를 발견했다면 정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세요. 스스로에게 계속 물으면서요. 이건 왜 잘 됐지? 나는 어떻게 따라할 수 있을까? 따라하면 반복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누구도 쉽게 따라오지 못하도록 차별화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나보다 앞선 사람의 돌연변이들의 성공 루트를 따라가면서 살아남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더 많이 잃습니다. 라고 저자는 마무리합니다. 다음은요, 슈퍼노멀 프로세스 2단계, 운과 실력을 분해한다입니다. 이 챕터는요, 구체적으로 돌연변이를 발견한 뒤에 실행을 계획하는 과정과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사업 전체 프로세스를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확률과 실력이 달린 일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운과 실력을 구분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필요한지. 당연한 말이지만 돌연변이를 모방한다고 해서 언제나 성공의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성패는 실력과 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 전략가 마이클 모브시는요, 그에 대해서 마이클 모브신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한 운과 실력이 실제로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운과 실력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 라고요. 주용규님은 여기서 이 문장에서 2단계의 과정인 분해의 핵심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바로 사업에 적용시켰죠. 돌연변이를 모방하기 위해 작업 전체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한 다음에 이를 운의 영역과 실력의 영역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유튜브 제작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유튜브 제작 과정에는요, 뭐 주제 선정부터 제목 짓기, 썸네일 디자인, 원고 작성, 촬영, 편집, 업로드, 채널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볼펜으로 표시된 게 실력입니다. 주사위가 운이고요. 주제 선정은요, 실력과 운이 같이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제목 짓기도 실력과 운, 썸네일도 실력과 운, 반면에 원고 작성은 완전한 실력인 거죠. 촬영도 완전한 실력, 편집도 완전한 실력, 업로드도 완전한 실력, 그리고 채널 성장은 실력과 운이 같이 작용하죠. 저자는 말합니다. 일단 실력을 늘려야 된다고요. 원고를 맛깔나게 쓰고요. 촬영과 편집의 퀄리티를 끌어올려야죠. 아까 이 단계는 다 실력이었잖아요. 그래야 실력이 올라가 있어야 운을 잡을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갑니다. 사실 뭐 유튜브 저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주제 선정과 제목 짓기 뭐 이걸로 이렇게 클릭을 했다 쳐도 원고와 뭐 촬영 방식과 편집이 뭐 이상하다면 그냥 나오잖아요. 그 채널에서 구독까지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저자는 계속 얘기하고 있죠. 모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요, 늘 이렇게 분해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운이 필요한 곳에서 실력을 쌓으려고 시도하거나 실력이 필요한 곳에서 운 타령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운이 필요한 곳에서 실력을 쌓으려고 노력해봤자 헛수고인 거잖아요. 하지만 둘 다 많은 횟수를 반복해야 된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이렇게 많은 반복을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필요하죠. 정리된 프로세스 없이 매번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다른 시도를 한다면 절대 폭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정리된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실력의 영역에서는요, 내 실력을 높이는 데 지원을 아낌없이 투입하고요. 운의 영역에서는 최대한 낮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여러 번 시도해서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죠. 아래 질문을 통해 분해하고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왜 성공했지? 반복해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부분에서 운이 좋았나? 어떤 부분에서 실력을 더 쌓으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까? 프로세스를 더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없을까? 계속 고민과 반복을 하는 거죠. 다음은 슈퍼노멀 프로세스 3단계, 먼저 실력의 영역을 정복한다입니다. 저자는 이야기해요. 슈퍼노멀 3단계 법칙이 있다고. 먼저 실력의 영역을 정복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실력의 영역을 구분한 뒤에 학습을 해야겠죠. 이때 포기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고 성장의 해상도를 높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결국 이 3단계가 의미하는 것은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 슈퍼노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일의 성패는 운과 실력의 요소가 결합하여 결정하고요.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선 운과 실력의 각 요소별로 전략을 다르게 수립하여서 한정된 자원을 투입해야 됩니다. 이때 운과 실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축적의 가능성입니다. 운은 쌓을 수 없잖아요. 근데 실력은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운을 쌓을 수 없으니까 실력을 쌓으면 되는 것이에요. 실력의 요소를 제대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럼 실력의 요소를 제대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면요, 저자는 한 가지 노하우를 이야기합니다. 성공 지도의 해상도를 높이라고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향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지도를 보면요, 내가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확대해서 보면 내가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잘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하루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 목표를 잘게 쪼개고요,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매번 확인해야 된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왜 확인해야 된다면, 실력을 쌓이고 있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본인의 성장을 직접 느끼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저자는 이 장에 실력의 핵심 내용을 담은 세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실력은 시간을 저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실력은 결과물의 최저 수준을 높인다. 실력은 폭발적인 성장을 만드는 열쇠다. 라고요. 다음은요, 슈퍼노멀 4단계, 빈도를 극단적으로 높인다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분야에 압도적으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실제로 실행했다. 둘, 실패해도 지치지 않고 여러 번 시도했다. 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역사 속에 길이 남은 천재들의 놀라운 업적 뒤에도요,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모차르트는 35세 세상을 떠나기 전에 600여 곡을 작곡했고요. 베토벤은 650곡, 바흐는 1000곡이 넘습니다. 에디슨은 특허 1093개고요. 아인슈타인은 논문이 무려 248편을 작성했습니다. 이 사례는 오리지널스에서 다룬 건데 이것도 한번 읽어서 나중에 공유 드릴게요. 천재라고 불리는 이들도 결국 압도적으로 많은 시도를 통해 성공을 이루어내고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저자는 이야기해요.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반드시 여러 번 시도해서 성공의 트리거가 되는 유효한 사건과의 접촉 가능성을 늘려야 한다고요. 바로 이게 고빈도 전략입니다. 생각의 속도를 늦추고 당장 뛰쳐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생각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행동의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게으른 완벽주의가 필요 없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시도하는 횟수를 늘릴 수가 있죠. 많은 시도는요, 결국에 필연적으로 많은 실패를 불러올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실패 횟수의 증가는요, 성공 확률의 증가의 다른 얼굴이에요. 성공하려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 번 시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한 번에 올인하지 말라고요. 절대 한 번에 모든 자원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자원이라 함은
제 에너지, 시간, 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4천만 원이 있다면요, 4천만 원의 시도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400만 원으로 10번의 시도를 해보는 게 더 좋다고 해요. 항상 물적, 인적 자원에 부족한다는 한계의 상황에서 비용을 최대한 낮추어 여러 번 시도하면서 성공의 트리거가 되어줄 유효한 사건을 찾고요. 이 사건과의 접촉 빈도를 크게 높이는 거예요. 한 번에 올인하지 말고 10배, 100배, 아니 10,000배는 더 시도하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이것이 노멀에게 유효한 전략이라고 믿는다 라고 저자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슈퍼노멀 프로세스 단계인 5단계입니다. 고성과를 일반화한다. 슈퍼노멀 프로세스를 전체 따라가다 보면요, 더 이상 운이 나쁘다며 움츠려들거나 세상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면 바쁘기 때문이에요. 프로세스를 반복하기에도. 돌연변이를 찾은 뒤에 이를 모방하기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각 단계가 확률의 영역인지, 운이죠, 운의 영역인지 실력의 영역인지 구분하느라 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때 한 번 쌓은 실력은요, 사라지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실력을 키워보기로 한 거죠. 배우고 익히면 성공의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한편으로 운이 따라줘야만 하는 영역이라면요, 비용을 줄이고요, 여러 번 시도하는 게 최선이죠. 저자 주원규님은 이야기합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확장되었을 때 확률의 영역을 직원에게 위임했고요, 본인은 또다시 돌연변이를 찾으러 갔다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성장했다면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기록한 뒤에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매뉴얼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이 만드는 이유는요, 결국에 다른 단계까지 모두 타인에게 위임하기 위함이죠. 결국 4개의 팀이, 타인의 4개의 팀이 나에겐 필요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돌연변이를 찾아내는 팀. 2번, 분해하는 팀. 실력의 영역을 책임지는 팀. 확률의 영역을 책임지는 팀. 하지만 성장하기 전까지, 팀이 커지기 전까지는 모두 내가 해야 하는 거죠. 슈퍼노멀로 가는 길에는 게으른 완벽주의자는 필요 없습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란 완벽하게 계획이 짜여져 있지만 시작조차 안 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는 필요 없고 빠른 시도, 빠른 실패, 그리고 작은 성공만이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빠른 실패 후에 피드백을 받고요, 빠른 반영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게으른 완벽주의자는 절대 슈퍼노멀이 될 수 없다고 저자는 마무리합니다. 3부는요, 슈퍼노멀 그 이상을 넘보는 더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필요한 그 다음 프로세스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슈퍼노멀 프로세스 이상으로 가기 위한 실마리를 정리한 이 장은요, 짧게 정리해서 공유 드릴게요. 첫 번째로 조직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일하는 조직이 앞서 나가기 위해선 빠른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죠. 키 주제를 정하고 빠르게 소통하고 전문가의 눈으로 빈틈을 채워주면서 조직의 레벨을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 같이 일하는 조직이에요. 두 번째는요, 네트워크를 구축하라고 해요. 네트워크는 더 빠른 성공, 더 큰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든 네트워크에서 내 편인 사람들이 뛰어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 편이 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예요. 즉, 타인의 욕망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강사나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이 뒤편에 단단한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매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4가지 요소로 또 추가로 정리했는데요. 1번이 이제 새로운 영감과 기회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정보가 원활히 공유되는 네트워크. 3번은 좋은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 돕는 네트워크. 4번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아요.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를 가면요, 서로 응원해주고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고 조언해주고 막 그런 커뮤니티가 잘 구축이 돼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성공한 유튜브나 아까 말했듯이 성공한 강의 뒤에는 단단한 커뮤니티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잘 갖춰진 네트워크 안에서는요, 각자의 자신이 욕망을 위해 뛰어다니는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 실마리는요, 이질적인 요소를 융합하는 것입니다. 이질적인 요소가 무엇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한번 예시를 보시죠. 예시는 첫 번째 핵심 메시지를 나열하는 동기부여 영상이 있어요. 왜 포기하나요? 왜 실패를 하나요? 작은 실패 반복하세요. 이런 교훈적인 메시지와 함께
뭐 주사위가 6이 나오는 이기는 게임을 가정해 봅시다. 뭐 수학적으로 구독자를 설득하는 동기부여상을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합치다 보면은 아까 뭐 이렇게 질문만 나열된 영상보다는 이러한 뭐 사례들도 나오면서 이렇게 재미나게 꾸며보면은 더 흥미롭게 컨텐츠가 변한다는 거예요. 예시 1번만 얘기하면 지루하니까 새롭지도 않고요. 그래서 예시 2와 함께 수학적 사고와 융합하면 의외로 재미난 콘텐츠가 만들어진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저자는 말합니다. 뒤섞으세요. 생각보다 놀라운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누구도 당신을 믿지 않는다 해도 내가 당신을 믿는다. 당신은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요. 이 저자님의 말처럼요. 이 보시는 분들 모두 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주원규님과 함께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원규님의 책 슈퍼노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슈퍼노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좋은 책, 좋은 영상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